꽃이 너무 예쁘네요, 튤립이. 꽃 선물을 받고 저에게 이 꽃을 준 분은 샤론, 오유경 TV 개국을 축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저에게 꽃을 보낸 이 샤론은 바로 저예요. 저의 영어 이름이 샤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꽃은 제가 저한테 보낸 축하 꽃다발이에요. 사실 올해로 KBS 딱 25년 채웠고요. 나이는 이제 딱 50이 됐거든요. 나이가 이제 50쯤 되면은 누가 나에게 선물 줄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내가 나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랄까 DIY 유튜브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소소하게 유튜브 방송 시작하면서 오유경 TV 개국을 제가 스스로에게 축하해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브런치에 아나운서 직업탐구라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제 스스로한테 물어봤어요. 아나운서는 어떤 직업일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만 근로자로서는 시간에 매여 사는 직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제가 쓴 글을 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냥 외로울 때, 심심할 때 벗삼아서 저의 수다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로자로서 아나운서는 어떤 직업이냐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시간에 매여 사는 직업이다. 아나운서들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새벽 불과 몇 시간을 제외하고 매시간 라디오 정시 뉴스를 진행한다. 1년 365일 쉼 없이 돌아가는 일이다. 이를 현업이라 하고 아나운서의 기본 업무다. 프로그램 진행, 뉴스 보도, 스포츠 중계 등은 전담 프로그램이라 한다. 아나운서들은 공통적으로 기본 업무인 현업을 하고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또 능력에 따라 전담을 맡는다. 요즘 나의 전담 프로그램인 아침마당을 내려와서 하고 있는 일도 현업이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속의 신데렐라는 자정의 약속을 한 번만 지키면 되었는데도 왕자와의 황홀한 순간에 빠져 제 시간을 못 맞추고 후다닥 계단을 내려오다가 유리구두 한쪽을 잃어버리고 만다. 물론 그 실수로 인해 오히려 왕비가 되는 이야기지만 신데렐라의 직업이 아나운서였는데 뉴스 시간을 못 맞췄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겼을 것이다. 현실적인 예는 아니지만 매시각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이 직업의 특성을 표현하자면 그렇다. 시간에 강박증이 있는 아나운서들이 공통적으로 꾸는 악몽이 있다. 뉴스 스튜디오에 늦게 도착한다거나 아무리 뛰어도 도착을 못한다거나 중간에 길을 잃어 스튜디오를 못 찾는다거나 하는 등이다. 아침 일찍 데일리 생방송을 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더욱 크다. 아침마당은 새벽 5시부터 준비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뉴스를 다루는 모든 새벽 5시면 일어나기 딱 좋은 시간 아니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 하루의 예외도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반복되어야 하는 데다 진행자의 컨디션은 방송의 품질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에 수행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 사실 가장 가혹했던 기억은 KBS 뉴스광장을 진행했던 때였다. 새벽 2시 반이면 일어났다. 한창 단잠에 빠질 시간에 일어나야 하는 어려움이 다가 아니다. 정작 힘들었던 것은 저녁 8시부터 잠을 청하는 것이었다. 친구들과 한가로운 저녁, 장안의 화제인 드라마 시청. 아니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저녁 시간이 주는 아름다운 감성을 철저히 외면하고 매일 퇴근하기가 무섭게 잠을 청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고통스러울 지경이었다. 최근까지 뉴스광장의 앵커를 진행했던 동기 기자에게 몇 시에 자느냐고 물었더니 집이 먼 그는 오후 6시면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 2시에 일어난다고 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전달하는 뉴스를 위해 세상과 일찌감치 단절해야 한다는 아이러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오직 뉴스광장만을 위해 살던 어느 날이었다. 자다가 눈을 떠보니 시계가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너무 당황하여 잠시 꼼짝을 못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믿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다. 혹시 꿈일까 싶어서, 아니 꿈이길 바라며 호흡을 가다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천천히 시계를 봤다. 야속하게도 어김없는 5시였다. 벌떡 일어나 세수할 겨를도 없이 삽시간에 옷을 입고 밖으로 튀어나갔다. 그런데 왠지 공기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다. 그러고 보니 도로에 차도 많았다. 오후 5시였다. 아, 살았다. 하늘에 감사하며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10년 감수라는 말은 정확히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이다. 아나운서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해프닝이다. KBS 대표 장수 프로그램인 6시 내 고향을 진행하던 때였다. 위클리 프로그램인 한국의 미도 전담하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매주 유적지로 출장을 다녔다. 문제는 출장지가 어디든 오후 4시까지는 여의도에 들어와야 6시 생방송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서울이나 경기도 인근은 큰 문제가 없다. 부득이 광주를 갔는데 촬영이 순조롭지가 않아 조금 빠듯하게 끝났다. 광주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치면 6시 생방송은 펑크가 날 상황이었다. 방송가에는 이런 다급한 상황을 극복한 여러 무용담이 있는데 우리는 항공회사의 협조로 10여 분 늦게 이륙해서 무사히 생방송을 해냈다. 늦었지만 당시 불편을 겪은 승객들께 미안한 마음과 감사를 전한다. 한 번은 강원도로 촬영을 갔다. 한겨울 이른 새벽부터 녹화를 시작해서 무사히 마쳤다. 그런데 예고에 없던 눈이 퍼붓기 시작하는 거다. 길은 얼어붙어 있고 눈은 오고 마음은 촉박한 상황이었다. 겨우 차 2대가 다닐 만한 산길을 달리고 있는데 앞에서 마주오던 대형 트럭이 빙판에 미끄러져 빙글빙글 돌면서 우리 차량을 덮칠 듯 미끄러져 왔다. 달리 피할 방법도 없고 눈뜬 채로 그저 기도할 뿐이었다. 1바퀴, 2바퀴, 3바퀴. 트럭은 1cm 정도 간격을 두고 비켜나가면서 가까스로 멈췄다. 다행히 죽을 때는 아니었나 보다. 일행은 놀란 마음과 후들거리는 다리를 진정시킬 여유도 없이 서울로 향했다. 가까스로 생방송에 늦지 않았지만 피가 마르고 뼈가 녹는 하루였다.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양해가 불가능한 시간에 매여있는 사람들의 애환이랄까. 시간에 얽힌 에피소드는 이외에도 아주 많지만요. 일부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밤에는 혹시 아나운서가 돼보는 꿈을 꿔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것이 아주 즐거운 꿈이 될지 저희 같은 사람들이 꾸는 악몽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 목소리로 편안한 꿈속에 빠져들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